며칠 후 현숙 탐정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민수 씨가 호텔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과 그가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선희 씨에게 건넸습니다. 선희 씨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선우라는 이름으로 20대 후반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이럴 수 있지? 선희 씨는 치솟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숙 탐정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희 씨, 이 남편분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다른 내연녀들처럼 애정 표현이 강한 것도 아니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듯 보입니다. 게다가 이 여성의 행동에도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처럼요. 현숙 탐정은 선우라는 여성의 신상 정보에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우는 과거 한때 이 지역의 유주로 명망 높았던 박 회장이라는 인물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박 회장은 선희 씨의 친구인 미영 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의 주요 투자자였습니다. 박 회장의 사업은 30년 전 선희 씨 남편 민수 씨의 회사가 부도나면서 함께 파산했고, 박 회장은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희 씨와 민수 씨 부부는 당시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박 회장의 죽음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선아 씨는 탐정의 말을 듣고 머리털이 쭈뼛섰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의 부도와 함께 망했다는 박 회장의 딸이라니. 대체 무슨 관계지? 현숙 탐정은 심층 조사를 시작했고 몇 주 후 선희 씨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남편 민수 씨와 선우의 관계는 단순히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우가 자신의 아버지인 박 회장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계획했고 그 복수의 대상이 바로 민수 씨였던 것입니다. 선우는 30년 전 아버지의 회사를 부도나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바로 민수 씨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당시 회사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박 회장에게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민수 씨는 회사의 부도 직전 모든 자산을 빼돌려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고 회사를 파산시켜 박 회장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선우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파산과 죽음으로 인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고 그 모든 원인이 민수 씨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고 민수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불륜 관계로 위장한 뒤 그의 약점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민수 씨의 파산과 그의 가정을 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선희 씨의 가장 친한 친구 미영 씨였습니다. 미영 씨의 남편은 박 회장의 측근이었고 당시 민수 씨의 비자금 조성과 회사 자산 빼돌리기를 도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선희 씨의 우정과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30년간 침묵하며 감춰왔던 것입니다. 미영 씨는 선우가 민수 씨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선우는 미영 씨의 약점을 잡아 그녀를 협박했고 결국 미영 씨는 복수의 조력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친구의 가정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게 된 것입니다. 선희 씨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이제는 자신의 남편이 그토록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30년 동안 모든 것을 침묵하며 자신을 속여왔던 친구 미영 씨의 존재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친구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복수극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불륜이라는 것은 사적인 감정을 가장한 치밀하게 계산된 복수극이자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가족과 우정, 그녀가 믿었던 모든 가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민수 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할 수 없었고 선우의 치밀한 복수극과 미영 씨의 침묵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선희 씨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비열한 범죄와 그로 인해 오랜 친구까지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허망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사실은 파렴치한 범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자녀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선희 씨 앞에는 가혹한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남편을 감싸고 그의 죄를 은폐하는 공범이 되는 것,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고 모든 진실을 밝혀 가족 모두가 그 벌을 받는 것. 하지만 선희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이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남은 삶은 진실을 위해 바쳐야 한다. 결국 선희 씨는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민수 씨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외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범죄는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 당신의 죄 때문에 내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오명 속에 살게 할 수는 없어.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하여 자수하도록 만들었고 동시에 현숙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과 미영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모든 진실을 경찰에 밝혔다. 이 과정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습니다. 선희 씨와 자녀들 또한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차가운 시선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미영 씨였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이 친구의 복수에 조력했던 사실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의 비밀을 선희 씨에게 고백할 수 없었던 오랜 세월의 고통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선희 씨에게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사죄했습니다. 선희야, 내가 죄인이다. 나는 네가 지키려 했던 박 회장님 가족의 복수를 돕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너를 배신할 수도 없었다. 너에게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선희 씨는 미영 씨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듣는 순간 미영 씨가 겪었던 오랜 고통과 죄책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영 씨에게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네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라고 말하며 미영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깨어진 우정은 완전히 복원되지 못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씨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의 상처가 남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가족 사기 및 불법 투자, 그리고 과거의 오해가 빚어낼 수 있는 비극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경각심과 함께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안정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는 용기, 그리고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잃었던 돈보다 더 큰 지혜와 용기라는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지금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가슴 아픈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친구에 대한 믿음이 너무도 강해서 때때로 그들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륜이라는 오해 뒤에 감춰진 더 깊은 배신과 복수극은 가장 순수한 관계마저도 처절하게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소중한 양심과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라는 이유로 모든 경계심을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면 냉철하게 판단하고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누가 될까봐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냉철한 판단과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적인 재산을 잃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관계는 절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가족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위기 극복의 힘이 됩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지혜와 정의, 그리고 가족과 진정한 우정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현명하게 자신의 삶과 마음을 지키고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